뼈들을 받쳐주는 와이어 같은 역할을 하는 소근육들이 있게 되는데 목이 앞으로 쭉 빠지게 되면서 이제 근육들이 긴장하고 늘어나고 수축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머리를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근육들을 늘려버리기 때문에 두통이 유발된다든지 피로감을 발생시킨다든지 하는 초기 증세를 유발하게 됩니다. 거북목 증후군과 일자목 궁금해하시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일자목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척추 모형입니다. 척추는 이렇게 커브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C타입의 곡선을 갖고 있죠. 그리고 등 쪽은 역C자 타입의 곡선, 그리고 허리는 또 C타입의 곡선,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이유는 나무를 부러뜨릴 때도 이렇게 휘면은 그 압력이 중앙부에 가서 이렇게 쏠리는 것처럼 머리의 무게가 4.5에서 한 6kg까지 되는데 5kg 내외 되는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을 때 그 하중이 뼈에 오는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커브로 받아주는 겁니다. 일종의 스프링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 쪽은 약간 이렇게 돼 있고 등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목과 허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C자형 타입을 보이게 돼 있는데 이 C자형 타입이 일자로 펴지거나 또 이것이 반대로 혀서 이렇게까지 되면 C가 거꾸로 됐다 해서 일자목, 역C자목 이런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강한 압력이 경추를 짓누르게 되겠죠. 거북목은 어떻게 다르냐면 거북목은 일자목이거나 역C자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각도는 유지할 수 있지만 자세가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추가 피면서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경추는 그대로인데 흉추가 펴지면서 이렇게 가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등을 교정을 할지 목을 교정을 할지 두개골 쪽을 교정할지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거북목을 진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렇게 보실 때 바로 이 부위에 귓구멍이 있습니다. 차렷 자세를 해서 옆으로 돌았을 때 귓구멍이 있는 자리와 어깨의 견봉이라고 해서 어깨의 가장 높은 양복이나 하카를 입게 되면 이렇게 봉합선이 있죠. 가장 높은 부위에서 바느질 자국이 있게 됩니다. 여기를 해부학적으로는 견봉이라고 하고요. 견봉과 귓구멍, 요 귀 날꼭지가 일직선상에 있게 됩니다. 저희가 차렷 자세하고 섰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일직선에 있다면 괜찮은데 차렷을 했을 때도 이렇게 되기도 하고 평상시에 견봉으로부터 귓구멍이 앞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거북이가 목을 쭉 앞으로 빼듯이 목이 앞으로 쭉 빠졌다 그래서 거북목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죠. 거북목과 그 일자목은 서로 다른 질환임에도 같이 증상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겠고 나타나는 증세도 살짝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바른 자세를 갖추게 되면 둘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거북목 증상은 거북목 자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요 빨간색 혈관 보이시죠? 이것을 추골동맥이라고 합니다. 추골동맥은 척추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이제 동맥이 되겠는데 이것이 앞으로 쭉 나가게 되면 있죠. 요 부위에서 커브가 한번 꺾이는 자리가 특이하게 있게 되는데 요 부위에서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경추 1번에 있는 부위인데 경추 1번의 회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부학 구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 부위에서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게 되고 이것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질환 환자들, 특히 거북목 환자들 중에 어지럼증이 오를 정도가 되면 앞으로 많이 이제 밀려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요 봉합선과 귀의 앞뒤 간격이 2.5cm부터 거북목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5cm 정도가 되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어지럼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자세에서 기인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경추의 가장 큰 문제는 현대인의 질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족보행을 하는 동물들은 고기를 빳빳이 이제 세우고 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추 질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요새 현대인들은 TV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소파에서 누워서 TV를 볼 때도 이렇게 하고 있고 수험생들 공부하는 과정 중에 책을 볼 때도 이렇게 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도 핸드폰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고 고개를 계속 숙이고 이런 이제 미디어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젊은 학생들이 특히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부터 경추가 앞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특히 일자목 또는 거북목 환자가 이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거북목이 심해졌을 때 어지러움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큰 근육들 있죠. 승모근이라든지 기립근 같은
큰 근육 외에도 작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뼈들을 받쳐주는 와이어 같은 역할을 하는 소근육들이 있게 되는데 목이 앞으로 쭉 빠지게 되면서 이제 근육들이 긴장하고 늘어나고 수축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머리를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근육들을 늘려버리기 때문에 두통이 유발된다든지 피로감을 발생시킨다든지 하는 초기 증세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 중에는 고개만 이렇게 빠지는 경우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라운드 숄더를 같이 동반하게 되죠. 즉 핸드폰을 들면 목만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죠. 이렇게. 그러면서 양쪽 어깨가 앞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자세를 장시간 유지했을 때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이 라운드 숄더는 나중에 이제 한 50대가 됐을 때 심한 오십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어깨 질환과 그 경추 질환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북목 증세를 가지고도 장시간 20년, 30년 별 증세 없이 사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거든요. 목이 좀 만성적으로 좀 안 좋다, 피곤하다 정도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 디스크로 갈까봐 걱정 많이들 하시거든요. 목 디스크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목 디스크라는 것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판이 한쪽으로 밀리거나 디스크 안에 있는 수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충격을 흡수해야 되는 부분이 한쪽으로 압력 변화에 의해서 치약자듯이 밀려나가거나 디스크가 호떡 찌듯이 옆으로 뺑뺑하게 밀려나가는 벌징 상태가 되거나 뭐 이런 이제 증상들이 되고 또는 이제 아예 척추가 분리된다든지 하는 허리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북목이 허리 디스크까지 유발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허리 디스크는 이런 거북목 상태 또는 이렇게 펴져서 일자목 상태가 돼가지고 두개골의 하중이 척추에 강하게 올 때 이 부분을 충격 흡수를 위한 반응으로 허리가 다시 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펴진다든지 이걸 이제 후만이라고 하죠. 아니면 하중이 너무 앞쪽으로 쏠리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낸다든지 이건 전만이라고 합니다. 허리뼈의 전만과 후만을 유발해서 오리궁둥이 또는 이렇게 엉거주춤한 엉덩이 앞으로 푹 꺼져 있는 저희가 헬스클럽이나 목욕탕 가서 봤을 때 둔근이 완전히 꺼져 계신 분들이 이런 요소에 또 포함이 되시거든요. 이런 상태가 또 장시간 유발되면 일자목과 거북목에 의한 2차적인 허리 디스크를 유발해서 이런 식으로 삐져나와서 다리가 저리거나 아프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 디스크와 요치 디스크를 둘 다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치료 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 같이 이미 추간 판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면 이제 전문적인 치료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한방에서는 이제 당연히 추나와 함께 자세 교정을 하면서 이제 투약을 하게 되죠. 겉에 근육의 문제, 큰 근육의 통증이나 저림이 올 때는 침과 뜸과 부항, 약침 등을 사용하고요. 안에 있는 소근육이 문제될 때는 교정과 함께 한약을 투약하게 되면 소근육의 상태가 늘어져 있는 것들, 어혈이 생긴 것들, 굳어 있는 것들이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교정을 도와주게 되고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뼈와 소근육과 대근육을 잡아주게 되면 수술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이제 그런 치료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거북목과 일자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세 교정과 스트레칭.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전자기기 같은 거, 모니터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TV를 본다든지 하는 자세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주무실 때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앞으로 숙이게 되면은 경추 7번과 흉추 1번 부위가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부위를 누르고 주무시는 거 좋습니다. 어떻게 누르고 주무시느냐? 베개라고 치고 보통은 베개를 머리 뒤에 대시는 분과 목 뒤에 대시는 분이 계십니다. 머리 뒤에 대시면 일자목을 유발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에다 베야 됩니다. 경추베개 선전을 많이 합니다만 경추베개가 비과학적이거나 그 사람의 체형, 특히 경추의 길이에 맞지 않아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이 어떤 형태의 경추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경추베개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북목인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게 좋으냐면 튀어나와 있는 흉추 1, 2번 상부 흉추라고 합니다. 그 부위까지도 베개를 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베개를 비시는 것이 아니고 살짝 올려서 등까지 폐 전체 부위가 올라가 있게,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흉추를 베개가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게, 결국은 압박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댁에서 운동을 하실 때는 등을 벽에다 대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셔서 흉골이 앞으로 밀려 나오는 방향의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라운드 숄더에도 좋고 거북목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방향의 압력이 수면 상태에서 베개를 비는 것과 같은 원리로서 뒷 부위에 베개가 위치하는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눌러주고 주무셨을 때 상체를 이렇게 제껴주는 류의 스트레칭을 사용하시면서 수면 자세를 잘 유지하시고, 그리고 평상시에 앉아있을 때의 자세와 또 보행 중에 땅바닥에 돈 주스려고 다니는 자세 말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는 자세를 취하셔서 경추가 앞쪽으로 쏠리지 않게 해주신다면 쉽게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행이 되어 있고 석회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 교정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젊은 분들은 근력과 운동 능력 그리고 기초대사량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근육의 혈류순환도 왕성하죠. 그러면서 이런 스트레칭만 잘 하심으로써도 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스트레칭을 통해서 거북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통증이 있으신 분들, 근육이 뭉쳐 있을 때는 폼롤러 사용하시는 것, 툭 튀어나온 부위에 정직되어 있는 등 근육을 이렇게 밀면서 근육을 풀어주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